자, 오늘 나갈 내용은 정적분 활용 첫 번째, 즉 넓이에서의 활용 파트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앞쪽에서도 반복적으로 설명했듯이 정적분이 딱 넓이인 것은 아니지만 함수값이 양수일 때는 넓이를 의미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개념으로 개념 설명 하나 해보자면 이런 거야. 우리가 만약에 x축이 여기 있고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 위에서 이렇게 자, fx 함수라고 해보고요. 그때 x축과 fx 함수와 x는 a라는 지점이 있겠죠. x는 a, x는 b라는 지점도 있을 거고요.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자, 당연히 이런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쪽에서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에서 이 모양의 넓이는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구해봤어요. 이런 거였죠. 자, 함수값이 모두 양의 함수값일 때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그리고 dx 이 정적분의 값이 이 부분의 넓이인 S값과 어떻게 했다? 같겠다 라고 말할 수 있었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더하지는 않을 건데 좀 이따가 왜 이 식 말고도 얘를 일반화시켜서 왜 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바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얘는 양의 함수값일 때는 그냥 정적분의 값과 같았는데 이런 거예요. X축이 여기 있는 거죠. X축. 근데 함수의 그래프가 이 밑에 쪽에 있는 거 이렇게. 즉 음의 함수값을 갖고 있는 fx 함수가 있을 때 자, 똑같이 x는 a라는 것과 x는 b까지 fx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자, 이 부분의 정적분의 값은 당연히 음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어떤 값이 나오게 되면 음수값이 나오게 돼요. 결국에 내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하게 된다면 얘는 s가 나오지는 않고요. 넓이가 아니고 마이너스 s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그 음의 정적분 값이 나온 것에 앞에다가 뭘 붙여주면 되냐면 마이너스가 붙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이게 요 인테그랄 정적분 값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음의 함수값과 가로의 길이와 음의 함수값을 곱한 것을 쫙 더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얘가 결국에는 얘 넓이가 아닌 마이너스 넓이가 나오게 돼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더 그려주자면 이런 형태죠. 자, 얘가 x축이 여기에 있는데 이 모양이, 그래프 모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예요. 양의 함수값만 갖는 것도 아니고 음의 함수값만 갖는 것도 아닌 이런 fx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즉 우리가 x는 a라는 지점 여기 잡아볼게요. 똑같이 x는 a부터 자 여기 좀 전까지 x는 b까지 자 x축과 fx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자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볼 수 있겠죠? 이렇게 분홍 부분과 파란 부분으로 나눠보자면 이때 관찰할 포인트는 뭐냐면 자 요 포인트에 여기 x축과의 교점. 자, 그 부분을 내가 C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결국에 내가 구하는 것은 분홍색 넓이와 뭐 S1이라고 지정해 볼게요. S1. 파란색 넓이 S2라고 지정해 보겠습니다. 결국에 분홍색 S1과
파란색 S2를 더한 전체 넓이 S를 구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국에 이 부분에서는 분홍색 S1은 양의 함수 값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홍색 부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인테그랄 A에서 어디까지? C까지 fx dx라고 말하면 되고요. S2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음의 값은 없어요. 양의 값이겠고요. 그럼 이 파란색 부분은 이렇게 말해야죠.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fx dx라는 애는 이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지 않고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값과 같기 때문에 넓이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는 있는데, 자,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를 다 나눠 생각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뭔 얘기냐? 자, 우리가 이 노란색 넓이라는 애를 생각해 보면 이 노란색 넓이라는 애는 결국에 인테그랄 결국 A에서 B까지 fx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의미해요. 근데 이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면 편하냐면 함수값과 이건 가로 길입니다. X를 엄청 짜잘하게 쪼개놨다는 의미. 자, 그럼 결국에 함수값과 가로의 길이를 곱하게 된다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런 상자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근데 이 상자를 리미트의 개념으로 되게 짜잘하게 쪼갰을 때 그 상자들을 쫙 더하면 이 넓이와 동일한 넓이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dx라는 것을 뭐처럼 받아들이면 되냐면 얘는 가로 길이처럼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 fx를 함수값이잖아. 함수값이 세로 길이처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근데 세로 길이는 길이여야 되죠. 근데 여기는 함수값이잖아요. 음의 함수값 같은 경우는 길이가 아니죠. 즉 양으로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 fx 부분에 뭐를 취하게 되면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상관없이 항상 둘러싸인 넓이가 나오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절대값 fx라고 했을 때 a에서 b까지 영역에서는 양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벗고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경우에는 똑같이 이 경우인데 함수값이 A에서 B까지 영역에서 뭐기 때문에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 그 마이너스가 인테그랄 앞으로 빠져나온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식이 넓이를 구하는 그냥 동일한 식으로 사용이 되긴 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요 점을 기준으로 양의 함수값을 갖고 음의 함수값을 갖기 때문에 얘를 길이 개념으로 해석하려면 함수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즉 뿔마가 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게 돼서 음의 함수값에는 마이너스를 양의 함수값은 그대로 인테그럴수 계산한다면 이 넓이가 나온다고 했고 그 의미는 다음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물론 이 설명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서 좀 이따가 얘를 다시 더 일반화해서 의미 설명을 좀 더 덧붙일 건데 우선은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저기는 뭐가 뭐로 둘러싸인 넓이였냐면 어떤 곡선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였다면 이번에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요. 두 곡선 사이.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그려지는 fx 함수가 하나가 있고요. 곡선이에요. 또 하나는 gx라는 곡선이 하나 있는데 gx라는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gx 곡선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생기긴 하는데 교점이라고 말해야 되고 교점 말고 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지점, 만나는 지점, 뭐 그 말은 뭐 중요한 점은 아니고요.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에서 만났을 때, 이 노란색 그래프와 분홍색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 이 안쪽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얘는 가로의 길이를 엄청 짜잘하게 쪼갠 dx라는 개념이 가로를 엄청 미분하게 짜잘하게 쪼갰다. 극한의 개념으로. 그거와 요 세로의 길이 함수값이 아닙니다. 세로의 길이의 곱을 인테그랄 쭉 더해 놓은 게 넓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거냐면, 자, A에서 B까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결국에 필요한 것은 이 세로 길이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 세로 길이들이. 근데 그 세로 길이들은 어떤 애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자, 이 두 개의 그래프 중 더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누구였냐면 fx 함수, 눈으로 보기에 fx 함수가 더 위쪽에 있었죠? 거기서 밑에 쪽에 있는 분홍 그래프인 gx의 함수값을 뺀다면, 자, 이 차이인 세로 길이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거에 뒤쪽에 dx를 붙이게 되면 얘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쫙 곱하여 사각형들의 넓이를 인테그럴로 더했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뭘 붙여도 상관이 없냐면, 지금은 눈으로 보기에 이 구간에서 fx가 크고 gx가 작다가 보이기 때문에 큰 것에서 작은 함수값을 뺀 것의 정적분의 값이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데, 얘를 일반화해 주자면 그냥 절대값을 취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누가 큰지 작은지 관심이 없어요. 얘를 뺐을 때 양이 나올 수도 있고 음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필요한 것은 세로의 길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절대값을 씌우는 게 넓이 구하는 것의 일반화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런 의미다. 근데 얘가 사실 뭐 잘 이해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요렇게 하나 더 설정해 볼게요. 여기다가 x축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결국에 우리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하자면 이 의미는 뭐냐면, 자, x축과 x는 a, x는 b, 그리고 fx 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이런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의미상으로 양의 함수 값이라 친다면, 자, 거기서 나는 밑에 부분에 있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를 빼게 된다면 누구를 빼게 되는 거냐면, 자, 이 밑에 부분에 있는 x축과 x는 a와 gx 그래프로 둘러싸인 이 분홍색 부분의 넓이를 빼게 되면, 즉 전체 이 넓이에서 밑에 부분의 넓이를 빼게 되면 당연히 요 가운데 이렇게 여기 내가 구하려는 그 부분의 넓이가 남게 되겠죠? 이 전체 넓이에서 밑에 부분의 넓이를 뺐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남게 된다. 식을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정적분에서는 인테그랄의 아래 끝과 위 끝, 즉 구간이 같을 때 인테그랄 하나로 합쳤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로 합쳤을 수 있는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개념입니다. 당연한 개념. 자, 그러면 이 개념 안에서 사실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개념과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존재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것은 사실 아니에요. 왜 아닌 거냐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표현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즉, 일반화시키면 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fx 함수와 x축과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결국에 얘를 더 해석해보면 결국에 이 fx 곡선과 y는 제로라는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의미죠. 근데 얘는 보면 결국에 이 높이라는 개념이 위에 있는 함수값에서 밑에 있는 둘러싸인 밑에 있는 함수값을 뺀 것의 정적분의 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얘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위쪽에 있는 함수값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값을 빼면 이 세로의 길이가 연달아 나오게 돼서 걔를 정적분한 값이 넓이다 라고 해석했던 것처럼 이쪽도 위쪽에 있는 함수값 fx에서 0을 뺐기 때문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y는 0이라는 것의 dx이기 때문에 그냥 fx dx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 뿐이라고요. 다 동일한 공식들이라고요. 자, 얘도 보면 얘는 이런 느낌이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위쪽에 있는 선이 위쪽에 있는 함수값이 y는 0이라는 선이기 때문에 0에서 fx를 뺀 게 세로 길이의 개념이 되겠죠? 걔 dx를 붙여준 거라서 앞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되겠네 개념이 넓이가 되는 것 뿐이에요. 뭐 이거가 뭐 엄청 외워야 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분홍색 부분에서는 fx에서 y는 0을 뺀 거의 dx일 거고요. 자, 파란색 부분에서는 y는 0에서 fx를 뺀 것의 dx가 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져서 계산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적분이 넓이를 의미할 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넓이를 구하겠구나. 그럼 이제 조금 더 가보면 이거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그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건데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곡선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g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스몰 a, 이 부분을 스몰 b, 스몰 c라고 하자면 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홍색을 내가 fx, 노란색을 fx, 주황색을 gx, 분홍색을 gx라고 하자면 물론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 여기를 구하라고 하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 돼요.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에서 그냥 다른 함수 그래프 gx를 빼요. 걔 dx 붙여놓고요. 무조건 절대값 때려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값.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A에서 C까지 정적분이기 때문에 A에서 B까지는 fx가 더 위에 있으니까 fx가 더 크죠. 그래서 나는 fx 마 gx가 여기서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고요. 자, 이 뒷부분 B에서 C 구간에서는 gx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음이죠. 그래서 절대값이 바뀌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요. 즉 이 절대값 함수가 케이스 펑션처럼 b를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해보면 인테그랄 두 개로 나눴어야 되겠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는 fx가 위에 있고 gx가 밑에 있으니까 걔 dx를 계산하고요. 뒤쪽에서는 플러스로 표현하자면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누구에서 누구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위에 있는 gx에서 밑에 있는 fx를 빼면 길이가 나올 거고 걔의 dx 정적분을 계산하면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똑같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우리가 넓이를 구한다라는 개념은 x는 a와 x는 b와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어떤 거에서 어떤 걸 빼는 것은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절대값을 씌운다면요. 근데 절대값을 씌우게 된다면 항상 절대값을 풀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적분을 때릴 때 넓이 구할 때는 그
위치가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두 개의 위치, 크고 작고의 관계가 변하는 교점에서 무조건 위에 있는 것에서, 위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 식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의 식을 뺀 것을 정적분하면 무조건 넓이가 나오겠구나. 근데 그 의미는 양수로 돌린다는 의미고, 그 양수로 돌린다는 의미가 절대값이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포괄적인 해석입니다. 포괄적인 해석.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그래프가 크기 관계가 계속 뒤바뀔 때는 먼저 뭘 확인하고 문제를 들어가게 되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해야, 이 교점 A, B, C라는 교점을 구해야, 그래야 정적분 구간을 결정할 수 있고 그래야 당연히 넓이를 구할 수 있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됐죠? 자, 추가적인 설명을 계속 할 건데 세 번째로 설명할 내용이 이런 거예요. 물론 이 정적분의 활용 이 파트는 결국에 정적분의 계산을 누가 더 잘하냐, 그리고 그래프 모양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해석, 교점에 대한 해석을 누가 더 잘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결국에는 계산을 누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파트긴 한데 그 계산을 늘리는 것은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계산해 보는 것, 빠르게 계산해 보는 것. 물론 그렇게 계산력을 늘리는 거 당연한 건데 뭐 내신에서는 매번 계산력만 늘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빠르게 풀 수 있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2차 함수가 직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공식화해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x축과 우선 아래로 볼록하면서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 만나는 두 점을 내가 또 알아요. 뭐로 알고 있다고 치냐면 알파라는 것, 베타라는 것, 즉 x절편을 구하려면 얘 이코 0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알파, 베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때 자,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 이 노란색 부분의 s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우선 공식부터 소개해주면 얘는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즉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입니다. 이 절대값이라는 의미는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함수값을요. 즉 길이로 만들기 위해서. 자, 6분의 절대값 a 그리고 가로 열고요. 큰 함수값 있죠? 베타에서 큰 함수값 아니죠? 큰 x축과의 교점 x절편에서 작은 x축과의 교점 x절편을 뺀 것에 알파, 베타마 알파의 전체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을 가져요. 자, 얘는 절대적인 공식입니다. 이 부분에서 무조건 얘의 넓이가 나오게 돼요. 물론 얘에 대한 증명도 존재하겠죠. 얘의 증명은 이런 거예요. 자, 이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를 구하는데 여기 교점이 알파, 베타라는 걸 알아요. 즉, 이 그래프는 x절편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너는 최고차의 개수가 a고요. x절편이 알파와 베타야 라고 말해도 되겠죠. 이렇게. 그럼 내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넓이는 의미상으로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x축과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누가 큰진 모르니까 뭐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 식을 때려 넣고요. 이렇게 얘에다 뭘 줘버리냐면 절대값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dx라는 애를 붙여서 얘를 계산하게 될 거고요. 얘를 실제로 계산하면 얘가 됩니다. 즉 여기에 절대값 a를 밖으로 뽑아 놓은 다음에 실제로 얘 정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게 돼요. 됐어요? 이거를 실제로 다 계산해서 증명해 주진 않겠지만 얘는 문제상에서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예입니다. 그럼 얘를 실제로 진짜 되냐를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y는 2배의 x-1, x-2라는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너희가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거죠. 아래로 블록하고요. 이렇게. 자, x축과 1에서 하나 만나고 2에서 하나 만나죠. 그때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내가 공식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넓이 s는 자, 6분의 이거 전개하면 최고 창의 개수가 얼마죠? 2죠. 2. 그러면 절대값 2에 됐어요? 자, 얘 큰 x절편 2에서 1을 빼세요. 그럼 1이죠. 자, 걔 몇 제곱이다? 세제곱이다. 그럼 얼마 나오죠? 3분의 1이라는 넓이를 갖게 되겠죠. 자, 얘를 실제 정적분에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실제 정적분에서 s를 구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얘는 음의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자, 요식 전개해 볼게요. 2x제곱 마 6x 플러스 4죠. 걔 dx겠다. 이렇게 됐어요? 성규야 잘 보고 있니? 졸고 있는 사람 졸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얘 계산하러 갑시다. 마이너스 놓고요. 자, 부정적분 앞에부터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에 1에서 2죠. 자,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서 계산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중괄호 열어놓겠습니다. 3분의 2에 대입한 거에서 대입한 거 빼야 되겠죠? 8 빼기 1이라서 7이요. 마이너스 3배에 4 빼기 1이라서 3이요. 그쵸? 플러스 4 곱하기 1이겠네요. 그쵸? 계산합시다. 얘 3분의 14 마이너스 3분의 9니까 27이죠. 플러스 3분의 12가 되겠죠. 자, 걔에 뭐가 붙어 있냐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자, 마무리 계산. 26이니까 마 3분의 1이 되겠죠. 거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때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을 정직하게 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 매우 옳은 풀이에요. 틀린 풀이는 아니라는 얘기야. 아주 편한, 당연히 정직한 풀이인데 보통 2차 함수와 x축 또는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에서는 다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딸랑 요거만 끝이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는 내가 2차 함수와 직선이라고 말해놓고 2차 함수와 x축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설명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잘 보셔요. 자, 두 번째 예시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요? 위로 볼록한. 자, 근데 얘 그래프식을 이렇게 때려 놓을게요. 뭐 2에 x제곱 플러스 뭐 뒤쪽 어쩌고저쩌고 붙어 있어요. 뭐 그건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걔와 이런 주황색 이 어떤 선이
만나고 있어요. 두 점에서. 그럼 얘는 뭐 y는 뭐 이런 거 되겠죠. x 플러스 1 뭐 이런 그래프라고 해볼게요. 근데 걔가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 두 점이 우연찮게 자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이 이 교점이 3이라고 한다면 자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를 구하라고 해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교점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에서 3이 나왔다고 해보자면 자 이 넓이는 공식으로 바로 풀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6분의 절대값 A는 얘와 얘를 연립하세요. 연립해서 다 한쪽으로 이항해서 는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보일 거예요. A, 이 차항의 개수겠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요 A라는 애는 얘와 얘를 연립했을 때 한쪽으로 다 이항하고 나면 사실 2차항의 개수는 변하지 않죠. 어차피 직선은 1차이기 때문에. 그쵸? 그 개수의 절대값을 여기다 넣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만약에 2차항의 개수가 스몰 a였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 얘에선 여기다 몇을 넣는 거냐면 2를 넣게 되겠죠. 위로 블록한데 2라고 말하면 안 됐었네요. 처음에.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가 절대값 a 요 자리에다 뭘 넣는 거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2 이걸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개의 교점이 생겼죠. 3하고 마이너스 1이 생겼기 때문에 얘도 큰 교점의 x좌표에서 작은 교점의 x좌표를 모은 다음에 뺀 다음에 그거 전체에 세제곱을 하면 이것의 넓이가 나오게 돼요. 됐어요? 물론 얘를 실제 정적분으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자, 두 개의 그래프 중 누가 더 위에 있냐면 이 분홍색이 더 요 흰색이 더 위에 있죠. 흰색을 F 함수, 분홍색을 G 함수라고 해보자면 얘는 누구에서 누구를 빼야 되냐면 위쪽에 있는 F에서 아래쪽에 있는 G를 뺀 것에 dx를 계산하자면 당연히 이와 것과 같은 결과가 얻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짓은 뭐냐면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해 보자면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하나, f 함수짜리 하나 하고 자 위쪽으로 블록한 g짜리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부분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이 교점 구하려면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이 부분 알파라고 해보고요. 자 이 부분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넓이를 정직하게 구하자면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위쪽에 있는 함수가 g입니다. g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 값이 f죠. 걔를 뺀 것에 뭐 한다면 dx를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계산이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귀찮을 수도 있고요. 근데 2차식 한정으로는 아주 편한 공식이 있다는 얘기죠.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6분의 자, 우리가 f의 개수가 있겠고 g의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얘를 이퀄로 놓고 한쪽으로 다 이항을 해요. 그럼 f의 2차항의 개수에서 g의 2차항의 개수를 빼겠죠. 그럼 다시 2차항의 개수가 생길 거고 걔를 이 절대값 안에다 넣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g함수의 식이 뭐 ax제곱 이렇게 시작하고 f식이 bx제곱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넘어가면 뭐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건 상관없죠. a에서 b를 뺀 것의 절대값에 여기 부분은 큰 교점의 x좌표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의 전체의 세제곱을 한다면 그냥 넓이가 나오고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건 공식이고요. 실제 문제풀이에서는 반복해서 거의 계속 써먹을 내신에서는 계속 써먹을 개념이에요.
넓이를 구하는데 이 정적분을 실제 정직하게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실수도 많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다수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하겠다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제 요거 말고 4번으로 설명할 내용이 있어요. 4번으로 설명할 내용. 지금은 2차 함수였죠? 자, 다음으로 설명할 내용은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공식. 3번, 4번. 자, 얘는 3차 함수와 그리고 접선이에요.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개념인데 먼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X축에 접할 수 있는 3차 함수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런 모양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됐죠? 이 fx 함수가 X축과 접하고 있는데 이 접점 중 여기가 알파, 자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알파 베타. 그때 이 fx 그래프는 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x 세제곱의 개수가 a짜리인 물론 양수겠죠. 3차 함수라고 해보고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의 넓이. 물론 이 식을 다시 보면 자, a에 x-알파의 전체 제곱 x나 베타라는 식일 거예요. 왜냐면 알파에서 중근을 갖고 베타에서 실근 하나를 갖기 때문에 이 식의 형태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원래 이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절대값, 물론 여기서는 음의 함수값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사실 붙이면 되는데 일반화하기에 절대값을 써줄게요. 절대값 a에 x마 알파의 전체 제곱, x마 베타의 전체 제곱, 전체 이거의 절대값에 dx를 계산하게 되면 얘를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누가 나오게 되냐면 이것도 공식입니다.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요런 게 나와요. 12분의 절대값 a요. 교점 이 두 개 있죠? x축과의 교점. 큰 x절편값인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것에 좀 전에 2차 함수에서는 세제곱이었죠. 자, 이렇게 3차 함수에서는 4제곱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식이고요. 언제나 성립해요. 언제나. 그럼 얘를 실제 성립하는지 증명은 하지 않더라도 그냥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서 실제 성립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보셔요. 자, 이런 거 하나 설정해 볼게요. 그림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1로 놓고요. 여기 3으로 놔볼게요. 이렇게. fx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해 보고요. 이게 x축. 자, 그럼 이 fx 함수의 최고창의 개수를 1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1. 그럼 이렇게 되겠죠? 1에 가로 열고 x-1의 전체 제곱 x-3이라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일 거잖아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뭘 할 거냐면 첫 번째로는 공식을 이용해서 먼저 답을 하나 구해 놓을게요. 자, 12분의 절대값 최고차의 개수 1이죠. 1 됐죠? 교점 이미 설정해 놨어요. 원래는 구해야 되는데 3-1의 전체의 몇 제곱이요? 4제곱이라는 계산을 하면 된다고요. 자, 우리가 2의 4제곱은 16이죠? 그래서 얘는 12분의 16이 되게 되는데 약분하게 되면
3분의 4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공식으로 3분의 4라고 하나 구해놨는데 두 번째로는 실제 인테그랄 정적분의 계산으로서 이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인테그랄 1에서 3까지인데 누구에서 누구를 빼야 되냐면 위쪽에 있는 y는 제로에서 밑쪽에 있는 이 fx 함수를 뺀 거기 때문에 fx 함수 식에다가 뭘 붙이면 되냐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또는 인테그랄 앞에 마이너스를 뽑아 놓는다.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1의 제곱 x-3의 dx죠. 계산 전개할게요. 고배적분이 없으니까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마이너스 하나씩 해야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앞쪽으로 뽑아 놓을게요. 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얘랑 x-3 곱했고요. dx 또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x세제곱이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x 마이너스 3 됐죠? 예, dx입니다. 혹시 지금 계산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알려주셔야 돼요. 자, 는 마이너스 부정적분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5의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7 x 제곱 마이너스 3x의 1에서 3까지입니다. 자, 다시 1로 계산하러 갈게요. 자, 마이너스 뽑아 놓고요. 자, 중괄호 열어버리고 4분의 1 곱하기 3의 4제곱 81에서 1을 빼는 거니까 곱하기 80이겠죠. 마이너스 3분의 5에서 3의 세제곱 27에서 1을 뺐으니까 26이겠고요. 플러스 2분의 7에다가 9에서 1 뺐으니까 8이겠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3 빼기 1, 2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천천히 계산할게요. 계산하면 20이요. 약분 안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30이요. 플러스 이거는 약분되니까 7, 4, 28 마이너스 6 이런 상태네요. 그거에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상태. 계산. 자, 얘 여기 플러스 22니까 42 3분의 40이니까 126이겠죠. 마이너스 3분의 130의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자, 이거 두 개 빼면 마이너스 3분의 4고요. 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4가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동일하죠? 그럼 당연히 얘도 나 정적분의 계산이 너무 자신 있다. 난 자신 있어서 이 계산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럼 이걸로 푸는 거예요. 단 이렇게 풀지 마세요. 계산 실수도 많고요. 이 계산하느라고 시간을 잡아먹을 거면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죠. 바로 보자마자 딱 이렇게 몇 줄만 쓰면 바로 답인데 얘를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 내신에서 멍청한 짓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3차 함수에서는 아까 전에 2차 함수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공식으로 풀 수 있는데 이 3차 함수에서는 한정적으로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밖에 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경우는 실제 정적분을 계산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식 암기하는 것. 그쵸?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이런 거였어요. 자, 2차 함수에서는 몇 분의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계수. 자, 두 개의 교점이 생길 건데 큰 교점에서 작은 교점을 뺀 것의 전체의 세제곱이었고요. 3차 함수는 아무 때나 쓸 수는 없고요.
접선일 때만 쓸 수 있는데 몇 분의 12분의 절대값 A라는 의미는 넘어가서 만들어지는 애예요. 교점이 생기겠죠? 베타마 알파의 전체 4제곱이에요. 자, 이게 넓이 공식이고요. 3차 함수 때는 접선일 때만 쓸 수 있다를 꼭 기억하시고 요 개념까지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럼 3차 함수를 지금 한 개 예를 주어줬는데 그럼 이럴 때 이런 모양일 때만 쓸 수 있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셔요. 자, 여기에 fx라는 3차 함수가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fx 3차 함수 두 번 꺾인 거. 근데 거기에 이렇게 요 점에서 접선이 하나 생긴 거예요. 요 점에 지나는 스쳐가는 접선. 이렇게. 그럼 얘는 gx라고 놓고요. 1차 함수겠죠? 그럼 얘가 교점이 몇 개가 생기냐면 여기 알파점, 여기 베타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접하는 거예요. 접하는 거. 그럼 원칙대로 하자면 얘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위쪽에 있는 fx에서 gx를 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세로의 길이가 만들어질 거고 그거에 정적분을 하면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다 이지만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fx 함수의 뭐 최고차의 계수가 ax 세제곱 이렇게 시작한다면 요거랑 연립했을 때 교점은 구할 수 있겠고요. 얘 넘어가도 최고차의 계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바로 공식 때리면 돼요. 저기 있죠? 12분의 절대값 a에 마찬가지 이거 스치는 거니까요. 접하는 선이니까요. 베타마 알파의 전체의 몇 제곱? 4제곱으로 계산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됩니다. 둘러싸였을 때 사용하는 식이에요. 2차 함수 그리고 3차 함수. 3차 함수 때는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3차 함수에서는 접선일 때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됐죠? 이거에 추가적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설명하는 게 지금 많은데 문제풀이도 조금 길어요. 이쪽 부분은 개념 설명도 조금 복잡한데 자, 5번째 5번도 있고 6번도 있으니까 이거는 잠깐 끊었다가 합시다. 5번도 있고 6번도 있는 건 좀 끊었다가